삼신법이 수록된 삼두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 삼심 아카데미. 이번 토론 주제는 제13장 이질문. 이 질문은 두 개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허리, 허에서 생긴 이질, 견증, 곤곤하여 몹시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힘이 없으며 음식 난화증, 음식이 소화를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설사를 한다. 두 번째 증은 열리, 견증, 신열, 구갈, 몸에 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입은 바삭바삭 타고 그리고 대변 급통증을 호소한다. 요결 23장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설사증을 논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미 토론했죠. 설사와 이질은 어떻게 다른가? 그것부터 초간단 요약. 설사 대 이질, 정의 및 21가지 주요 차이점, 21가지 주요 차이점 다 토론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사의 정의, 설사는 물거나 묽은변을 자주 배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소 하루에 3번 이상. 이질은 특히 결장에 발생하는 장염증으로 대변에 점액이나 혈액이 섞인 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변의 특징을 보면 설사는 혈액과 점액이 없는 묽은 변인 반면에 이질은 혈액, 하혈을 동반한 점액성 변, 이른바 곱동이라 그러죠. 설사가 아닌 변에도 곱동이 묻어나오고 피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곱동은 소곱창의 곱, 그러한 것이 묻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코 같은 것이 묻어나오는 것, 점액질, 코 같은 것이 묻어나오는 것, 그걸 가리켜 순수 우리말로 곱동이라고 하죠. 이질의 특징은 곱동과 하혈이다. 영향받는 장기는 설사는 대장, 소장, 이질은 주로 결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원인, 설사는요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알코올 남용,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당뇨병, 장질환, 소화기관을 망가뜨리는 음식 섭취, 박테리아 또는 기타 유기체에 의한 감염, 완화제 남용, 약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방사선요법, 일부 암, 소화기계 수술, 그리고 흡수장애라고도 하는 특정 영양소 흡수 문제 때문에 설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설사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질은 아주 특징적인 원인으로 한정됩니다. 이질은 박테리아 감염, 바이러스 감염, 기생충 감염, 아메바성 원충이 이질을 일으킵니다. 발열은 설사에서 덜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발열은 이질에서 더 흔하다. 다시 견증으로 허리, 곤곤하여 힘이 없으며 음식 난화증을 호소한다. 두 번째 증 열리, 신열, 구갈, 대변 급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 둘 다 이질증일까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개만 이질증일까요? 그렇습니다. 허리, 이것은 이질증이 아니에요. 열리, 이것만 이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 먼저 토론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열리, 다시 견증, 신열, 구갈, 대변 급통증을 호소한다. 요법 비허증인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도는백을 사하라. 비정격.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여기 담약속 비실, 양곡 은백을 보하고 신문 태백을 사하고 경고를 정사 요법을 써라. 또 하나는 비전신적 소부 경고를 보하고 대도 태백을 사하라. 이건 삼두인의 글이 아니에요. 과감히 잊어버리세요. 삼두인의 글이 아니다. 열리, 이것만 삼두인의 글입니다. 삼두인께서는 비정격을 제시하셨어요. 비허증인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도 능백을 사하라. 그러면 이질 정증에 비정격이 도움이 될까요? 삼두인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질의 비정격을 제시하셨을까요?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해 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비장농약으로 발열이나 폐혈성 쇼크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아메바성 이질에 의한 폐혈성 쇼크와 함께
광범위한 피부 발진을 주호소로 내원한 아메바성 비장농양 환자의 증례를 보고한다 하면서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해서 이질의 특징적인 증상과 함께 확인해보니 비장농양이 확인되었다. 농양이란 신체 조직의 한 부분에 화농성 염증이 생겨 그 부분 세포가 죽고 고름이 몰려있는 현상. 농양은 세균성 또는 비세균성의 화농염에 의해 발생한다. 염증 유발 물질이 외상에 의해 병소로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원격부에서는 혈류나 림프액을 따라 운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온 글. 그런데요, 이러한 농양이 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비허증이죠. 그런 환자가 아메바성 원충에 의해서 이질이 발생했다. 이질, 비장 면역과 관련이 많아요. 비장은 신체에서 가장 큰 2차 림프 기관이며 조혈 및 적혈구 제거 역할과 함께 광범위한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비장의 물리적 조직은 병원균과 비정상 세포의 혈액을 걸러내고 비장의 고유한 항원 제시 세포는 혈액에서 이러한 항원 표적에 대한 T 및 B세포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비장의 여러 면역 세포들 중에는요, 호산구라는 게 있습니다. 호산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서 포유동물에서 다세포 기생충과 특정 감염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장의 수많은 면역세포 중에 호산구는 주로 기생충, 아메바성 원충 등등을 포획해서 처리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림프절이 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에서는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등도 처리하지만 주로 기생충, 아메바성 원충에 특화된 면역세포, 호산구가 비장 내에는 아주 풍부하다. 그런데 비허증으로 인해서 비장 기능이 약해서 오히려 염증이 생겼어요. 아메바가 비장에까지 침투했어요. 호산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아메바는 결국 결장도 감염시켰고 그로 인한 이질. 그러니까 사암도인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사암도인께서 보신 것, 이질이 발생했는데 비장 면역이 약해. 그로 인한 아주 심각한 이질증. 비장 면역을 증폭시키는 비정격으로 이질 치료할 수 있다. 임상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또 다른 논문에 보면 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평생 동안 심각한 세균 감염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종종 외부 주위에 단단한 캡슐이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질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질균이라는 특정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 개발도상 국가에, 그러니까 위생 환경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아메바성 이질이 더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수인성 질환이 많았잖아요. 거금 450여 년 전 사암도인께서 사시던 이고장 임진왜란 전후 수인성 질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질도 빈번했을 것이다. 사암도인께서 여러 임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니까 비정격을 쓰니까 치료가 되네. 비장에는 호산구도 풍부하고 각종 병원체들을 걸러내는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 면역기관이에요. 사암도인께서 이질 비정격증, 그것은 의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리, 신열, 구갈, 대변 급통증을 호소한다. 비허인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돈 음벽을 사하라. 오늘날 이질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 사암침쟁이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 등지에서 활동하는 삼심쟁이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그곳은 아메바성 이질이 많거든요. 기생충성 이질이 많아요. 비정격 쓰세요. 그러면 열리에 이어서 첫 번째 증, 허리, 곤곤하여 힘이 없으며 음식 난화증을 호소한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